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시황 이외에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할 것이 있어 영상을 바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TQQQ, SOXL, 불주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주가는 어느 정도에 와 있고 과연 이 종목들은 추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세배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추종하는 나스닥은 2.01%, S&P 500은 1.19%로 소소하게 상승했는데요. 이것도 지수로서는 큰 상승입니다만 반도체 섹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01% 상승했습니다. 그 덕분에 SOXL은 오늘 15.25% 상승했고 TQQQ는 6.57%, 유프로는 상대적으로 소소하게 3.65% 상승했습니다. 번외로 불주는 11.98%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선 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미 3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11,36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두 달 전 CPI와 PPI 지수의 호재로 인해 급격하게 폭등했던 그 지점과 같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3바닥을 만든 이후에 저점을 살짝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포인트는 재작년 12월부터 이어온 장기 고점들을 이은 장기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장기 저항선이 상향 돌파되었는데 오늘 이후로 이 저항선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면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호재와 맞물리면서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S&P 500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 500도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부터 고점들을 이은 장기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나스닥보다도 확연히 좋은 모습으로 저점을 상승시키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항선 역할을 했던 4000포인트 선도 돌파해줬습니다. S&P 500의 4000포인트 선은 이미 11월과 12월에 여러 번 돌파되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매도세로 결국 큰 폭으로 하락하여 3800포인트 선까지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4000포인트 선을 돌파했는데요. 11월과 12월에는 최고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 일색이었지만 지금은 곧 금리를 25bp씩 두 번 연속으로 올리면서 곧 최고금리에 도달할 것이라는 강한 예측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의 기사도 그 기대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S&P 500의 장기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역시 미국 증시는 당분간 크게 하락할 일 없이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들을 추종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좋아하는 TQQQ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냥 TQQQ의 저점에 이평선을 맞춰보기 위해서 빨강색 이동평균선 하나를 추가했는데요. TQQQ는 275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최저점이 맞닿아 있습니다. TQQQ는 작년 9월 말부터 계속해서 1920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TQQQ도 마찬가지로 3바닥을 형성한 모양인데요. TQQQ의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920일 이동평균선이 큰 저항 역할을 해온 만큼 지금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거의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가가 1920일 이동평균선인 22.39달러를 돌파해준다면 올해 장기적으로 960일 이동평균선인 36.17달러까지 주가가 회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면서 새로운 악재들이 생겨난다면 2750일 이동평균선이자 최저점인 16달러까지 주가가 계속 빠질 수도 있으니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이번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점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OXL 주가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SOXL에서 추가된 이동평균선은 3100일인데요. 최저점을 맞추고 싶었지만 3100일 이동평균선보다 더 많은 일수를 잡으면 역사가 15년이 채 안 된 SOXL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3100일 이동평균선을 최저점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사실 특별해 보이는 선은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1920일 이동평균선과 31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부분이 있지만 곧 회복해서 다시 두 이동평균선 사이에 주가가 안착을 했고 최근 급격한 상승에 힘입어 SOXL의 주가가 19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습니다.
TQQQ와 마찬가지로 SOXL도 1920일 이동평균선이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향 돌파된다면 반대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QQQ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악재가 생겨날 경우 10달러 정도까지 SOXL이 내려올 수도 있고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1920일 이동평균선인 15달러의 반인 7.5달러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프로는 앞선 두 종목과는 달리 변동성이 그래도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960일과 19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며 계속 이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960일 이동평균선인 40달러 선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상태이므로 이 역시 돌파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배 레버리지 ETF 상품들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김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3배 레버리지 ETF 상품에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투자를 시작한 것은 1년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상품들은 장기 투자자라면 절대로 위험 상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은 있으나 그것은 모든 위험 상품인 주식에 해당되는 일이며 지수와 유망한 반도체 섹터를 추종하는 한 상장 폐지 당할 일은 제가 지금 당장 심장마비로 쓰러질 확률만큼 희박할 것 같습니다. 하락의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률도 커질 수 있지만 좋은 주식을 값싸게 많이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반대로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오늘 같은 날 상승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도 저는 이 미국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ETF 상품들만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공부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처럼 투자금이 적은 일반인도 충분히 좋은 전략과 시간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꾸준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